화재로 4명의 목숨을 앗아간 플러싱 건물이 불법 개조로 퇴거 명령이 내려질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뉴욕시가 소규모 사업체를 위해 설계된 대출 프로그램 뉴욕시 퓨처펀드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뉴욕시가 총기 사용이나 사망 중상 등 중대한 사건 발생 시 30일 이내 경찰의 바디캠 공개를 의무화하는 기준을 도입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한동안 강하게 밀어붙이던 대규모 추방 구호에서 한 발 물러서는 모습입니다.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권리, 바로 아름다움입니다. 키스는 누구나 더 쉽고 당당하게 자신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키스는 우리 모두의 미래가 더 아름답게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당신의 아름다움의 모든 순간, 키스가 함께합니다. 퀸즈 플러싱 칼리지 포인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건과 관련해 해당 건물의 불법 개조와 관련된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져 뉴욕시경과 뉴욕시 빌딩구, 소방국이 합동 수사에 나섰습니다. 16일 퀸즈 플러싱 칼리지 포인트의 3층 건물에서 발생한 이번 화재로 3세 여아와 50에서 60대 남녀 등 총 4명이 숨졌으며 내부에 있던 사람들 또한 불길을 피해 창문 밖으로 뛰어내리는 등 긴박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해당 건물은 2년 전 건물주 사망 이후 슬롯머신이 반입되고 무단 점유자들이 전기를 훔쳐 쓰는 등 건물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기록에 따르면 건물의 2층과 3층은 퇴거 명령이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또한 해당 건물은 과거 불법 도박으로 적발된 적이 있으며 1998년부터 불법 개조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0년에도 2가구용 아파트를 7개의 침실로 개조하고 각 방에 잠금 장치, TV, 조리기구, 냉장고 등을 설치한 사실이 적발돼 부분 퇴거 명령이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올해 1월엔 1층부터 3층까지 복도를 가로질러 멀티탭을 사용해 시 빌딩국으로부터 위반 딱지를 받았고 2023년 이후 311에 총 19건에 달하는 민원이 접수됐습니다. 현재 이 건물은 뉴욕시경과 뉴욕시 빌딩구, 소방국의 합동 수사를 받고 있으며 사망자들의 신원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뉴욕시가 소규모 사업체를 위해 설계된 대출 프로그램 뉴욕시 퓨처펀드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은 17일 소규모 사업체는 뉴욕시 경제의 근간이자 지역사회 심장이지만 많은 이들이 사업을 성장시키기 위한 저렴한 자본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며 퓨처펀드를 통한 대출 비용을 낮추고 접근성을 확대해 5개 보로 사업주들이 사업을 성장시키고 지역사회를 강화하는 데 필요한 도구를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정부는 소기업들이 좀 더 쉽게 대출할 수 있도록 최소 대출 금액을 기존 10만 500달러에서 2만 5천 달러로 낮췄으며 금리는 9%에서 7.5%로 인하했습니다. 매달 갚아야 하는 금액도 매출의 9.5% 수준에서 대출 규모 및 사업 필요성에 따라 월 매출의 2% 수준까지 낮추기로 했습니다. 또한 대출을 받기 위해 필요한 기업의 연간 매출액도 기존 30만 달러에서 5만 달러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조건이 완화된 뉴욕시 퓨처펀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뉴욕시가 총기 사용이나 사망 중상 등 중대한 사건 발생 시 30일 이내 경찰의 바디캠 공개를 의무화하는 기준을 도입했습니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과 제시카 티시 뉴욕시 경찰국장은 17일 경찰의 바디캠 영상을 사건 발생 후 30일 이내 공개하도록 하는 기존 관행을 공식 규정으로 명문화했습니다. 그동안 NYPD는 경찰이 총기를 발사해 시민이 총상을 입었거나 물리력 행사로 인해 중상 또는 사망에 이른 사건과 관련된 영상 공개에 대해 명확한 기한을 두지 않았지만 이번 조치로 인해 해당 사건에 대한 바디캠 영상은 사건 발생 후 30일 이내 반드시 공개해야 하는 공식 규정이 마련됐습니다. 이와 함께 경찰이 총기를 사용하거나 중대한 부상 또는 사망으로 이어지는 물리력 행사가 아닌 경우에도 공공질서 유지나 공공안전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될 때는 경찰국장이 영상 공개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NYPD에서는 약 3만 명에 달하는 경찰관이 바디캠을 사용하고 있으며 규정에 따라 경찰관은 경찰 활동을 수행하기 전에 반드시 바디캠을 작동해야 합니다. TC국장은 바디캠은 NYPD와 관련된 상호작용을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며
경찰이 직면하는 위험하고 어려운 상황을 보여주는 동시에 기준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책임을 묻도록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욕 양키스 구장에서 2026 코리안 햇데이 이벤트가 펼쳐지는 가운데 오는 23일까지 티켓을 예매해야 태극기 패치와 한국어로 뉴욕 양키스가 새겨진 양키스 모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뉴욕 한인변호사협회는 오는 5월 2일 뉴욕 양키스 구장인 브롱스 소재 양키 스타디움에서 코리안 아메리칸의 이민 역사를 기념하고 차세대 한인 법조인 양성 지원을 위한 2026 코리안 햇데이 행사를 개최합니다. 협회에 따르면 오는 23일까지 온라인 티켓 판매처를 통해 이날 경기 입장권을 구입하는 한인 팬들에게는 행사 당일 입장 시 구장 내 전용 부스에서 태극기 패치와 한국어로 뉴욕 양키스가 새겨진 양키스 모자가 배부됩니다. 입장권 가격은 좌석 위치에 따라 장당 70에서 175달러 선에 판매 중입니다. 이번 입장권 판매를 통한 일부 수익금은 차세대 한인 법조인 양성 지원을 위한 장학재단인 뉴욕 한인 법률 교육 기금으로 전달될 예정입니다. 본방송이 특별 후원하는 코리안 햇데이 행사는 5월 2일 오후 1시 35분 시작되는 뉴욕 양키스와 볼티모어 오리올스 경기를 맞아 진행됩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맨해튼 이에비뉴 전철 연장 사업 지원금 지급 중단을 이유로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7일 MTA는 이에비뉴 지하철 연장 사업과 관련해 연방정부가 계약상 지급 의무가 있는 약 5,800만 달러 규모의 연방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MTA는 연방정부의 자금 동결 때문에 전철 연장 사업이 지연될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하며 자금 지원이 즉시 재개되지 않으면 연쇄적인 공사 지연과 비용 증가가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동결된 자금 지원 재개와 그동안의 지원 중단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연방교통부는 자금 집행 과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소수계, 여성 소유사 업체 참여 기준 등 연방 계약 준수 여부를 재검토하기 위해 지급을 보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사업은 현재 96스트리트에서 끝나는 큐노선을 125스트리트까지 연장해 이스트 할렘의 3개 역을 신설하는 대형 프로젝트로 총 사업비는 약 70억에서 77억 달러 규모입니다. 이 가운데 30억 달러 이상을 연방정부가 지원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완공 시 하루 10만 명 넘는 승객들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교통 혼잡 완화와 이스트 할렘 지역 접근성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한동안 강하게 밀어붙이던 대규모 추방 구호에서 한 발 물러서는 모습입니다. 정치 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이 같은 변화는 미니애폴리스에서 발생한 강경 단속 작전 이후 본격화됐습니다. 해당 작전 과정에서 미국 시민권자 2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며 여론이 급격히 악화됐고 이후 공화당 내부에서도 전략 수정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실제로 주요 행정부 계정들의 소셜미디어 분석 결과 대규모 추방이라는 표현 사용 빈도는 급감한 반면 범죄 이민자 체포 사례를 강조하는 게시물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참모인 스티븐 밀러, 백악관 대변인 캐롤라인 레빗 등도 같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과거 사상 최대 규모의 추방 작전을 강조했지만 최근에는 공공안전과 위험 범죄자 제거라는 메시지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여론조사에서 트럼프의 이민 정책 방향에는 동의하면서도 집행 방식에는 거부감을 느끼는 유권자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대규모 추방이라는 표현이 지역사회 단속과 무차별 검거 이미지를 연상시킨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됩니다. 이에 따라 연방국토안보부도 광고 전략을 수정했습니다. 기존에는 체포 장면 중심의 강경 이미지를 부각했다면 최근에는 불법 이민 범죄 피해자 사례를 강조하는 방식으로 전환했습니다. 이는 정책의 정당성을 공공안전 프레임으로 재구성하려는 시도로 해석됩니다. 지난 1월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불법 이민자 단속 도중 미국 시민 2명을 사망하게 한 책임을 지고 직위 해제된 전 국경순찰대장 그레고리 보비노가 공직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 들어 한층 더 과격해진 이민 정책의 얼굴과 같은 보비노는 이달 말 국경순찰대를 떠나기로 했습니다. 지난 1월 미네소타에서 불법 이민자 단속을 지휘한 그는 국경순찰대 요원들이 백인 여성 르네 굿과 알렉스 제프리 프레티에게 총격을 가해 사망하게 하면서 논란이 되자 직위에서 해임됐습니다. 프레티 사망 사건 직후 보비노는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그가 연방 요원들을 학살하려 했다고 주장해 비판을 받았습니다. 민심이 동요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보비노를 빼고 그 자리에 국경 차르, 톰 호먼을 투입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자란 보비노는 1996년 국경 순찰대에 들어와 30년간 공직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국경 순찰대에 근무하는 동안 이집트, 아프리카, 온두라스 등 해외 국경 순찰 임무를 맡기도 했습니다. 이후 캘리포니아 멕시코 국경을 따라 위치한 엘센트로 구역의 수석 순찰 요원으로 근무했으며 지난해 6월 처음으로 로스앤젤레스 지역으로 이동해 불법 이민자 체포 작전을 펼쳤습니다. 지난해 9월엔 시카고, 샬럿, 뉴올리언스 등에서 단속 작전을 이끌었고 이후 미니애폴리스에 투입됐습니다. 지난해 10월 크리스티 놈 당시 국토안보부 장관이 국경 순찰대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 등 외국인 의료 종사자 대상으로 전문직 취업비자 신청 수수료 10만 달러를 면제하는 법안이 연방의회에서 초당적으로 추진됩니다. 지난 17일 마이크 롤러 연방 하원 의원과 샌포드 비숍 등은 의료 인력을 위한 H-1B 비자 법안을 초당적으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은 미국의 의료기관이 해외에서 교육받은 의사와 간호사 등을 고용하기 위해 H-1B 비자 신규 신청 시 수수료 10만 달러를 면제하는 내용입니다. 지난달 롤러 의원 등 연방의원 100여 명은 국토안보부의 의료 부문 종사자를 H-1B 수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촉구한 바 있는데 이를 법제화하기 위한 입법 활동에 나선 것입니다. 법안을 추진하는 의원들은 미 전국적으로 의료 인력 부족 현상이 심화돼 병원과 의료 시스템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더 많은 의료 인력이 확충될 수 있게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 대학 입학 전형에서 SAT와 ACT 등 표준 시험 점수를 제출하는 지원자가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천여 개 대학에서 사용하는 공통지원서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5에서 26 대입 시즌에 SAT, ACT 점수를 제출한 지원자 수는 총 74만 3,98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2년 전인 2023에서 24 대입 시즌과 비교해 약 23%나 급증한 수치입니다. 더욱이 코로나19 사태가 극심했던 2021에서 22 대입 시즌 이후 처음으로 표준시험 점수 제출 지원자 수가 비제출 지원자 수 68만 5,764명을 뛰어넘으며 역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입시 업계에서는 대다수 아이비리그 대학 등 최상위권 대학들이 입학 전형에서 다시 표준시험 점수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는 추세가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2025에서 26 시즌 대입 지원자 수는 총 142만 9,747명으로 전년 대비 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원자들이 각 대학에 제출한 대입 지원서는 총 942만 3,261건으로 지원자당 제출 건수는 평균 6.5개 수준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이 마무리된 후 호르무즈 해협을 이용 국가들이 책임지도록 하는 방안을 거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8일 오전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우리가 테러 국가의 잔재를 제거해버리고 이른바 그 해협이 책임을 이용 국가가 지도록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궁금하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그러면 우리의 반응 없는 동맹 중 일부가 서둘러 움직이기 시작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게시물은 호르무즈 해협 상선 호위의 군함 파견 등으로 협조하라는 요구에 대해 유럽 동맹국의 반대가 속출한 상황에서 호르무즈 해협 통제 책임을 거론하며 미국을 지원하라는 압박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원유는 상당 부분 아시아와 유럽 국가로 수입됩니다. 미국은 중동산 원유 수입 비중이 적어 호르무즈 해협 이용도가 낮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 대부분이 대이란 군사작전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통보했다며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다는 식으로 강하게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국 적군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상선 호위 작전을 벌이는 호르무즈 연합 구상을 내놓고 유럽과 한국, 일본 등의 동참을 요구해왔습니다. 올 들어 원달러 환율은 주간 야간장을 합쳐 네 번째로 1,500원을 돌파했습니다. 18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밤 10시 36분 현재 1,502.6원에 거래됐습니다. 이는 연장 거래가 시작되기 전인 주간 거래 종가 1,483.1원과 비교하면 19.5원 상승한 수준입니다.
달러 강세 배경에는 중동 정세 악화와 미국 생산자 물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가 자리합니다. 중동 사태 긴장이 이어지면서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핵심 에너지 인프라를 공습했고, 이에 맞서 이란은 걸프 국가들의 석유 가스 시설 공격을 위협하며 에너지 기반 시설 타격전 양상으로 급격히 치닫고 있습니다. 이란 국영TV는 이날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남부 사우스파르스 천연가스전과 인근 석유화학 시설이 타격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연준의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원달러 환율은 10.5원 하락한 1483.1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전날보다 6.6원 내린 1487원으로 출발한 뒤 낙폭이 확대된 상태로 장을 마무리했습니다. 오는 6월 개막하는 북중미 월드컵의 일부 경기를 동영상 공유 플랫폼 유튜브로 관람할 수 있게 됐습니다. 유튜브는 이번 월드컵에서 국제축구연맹의 공식 선호 플랫폼으로 선정됐다고 지난 17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월드컵의 공식 미디어 파트너사들은 대회 사상 최초로 자사 유튜브 채널을 통해 모든 경기의 초반 10분을 실시간 생중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일부 경기에 대해서는 경기 전체의 생중계 옵션도 제공됩니다. 중계권사들은 또 하이라이트, 비하인드 영상, 짧은 동영상인 쇼츠, 다시 보기 등 모든 형식의 영상을 활용해 콘텐츠를 제작하고 수익화를 할 수 있습니다. 피파는 이번 협업을 계기로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과거 월드컵 경기 영상과 역사적 순간이 담긴 디지털 아카이브도 공개합니다. 주요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에게 경기장 안팎을 취재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해 리액션 영상과 전술 분석, 현장 비하인드 등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마티아스 그레프스트름 피파 사무총장은 이번 협약에 대해 전 세계 팬들과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소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유튜브와의 협력은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대회 영향력을 극대화하려는 우리의 포부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스틴 코놀리 유튜브 미디어 스포츠 글로벌 총괄 부사장은 이번 파트너십은 차세대 팬들을 월드컵의 세계로 이끄는 동시에 주요 순간마다 전 세계를 하나로 연결하는 유튜브의 저력을 입증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장학금을 드립니다. 올해 대학 가는 12학년 학생들을 위한 호프 장학금. 지금 바로 지원하세요. 이 프로그램은 대형은행의 든든함과 로컬뱅크의 세심함으로 함께하는 뱅크 오브 호프 제공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뉴욕 한인상록회 제36대 회장을 역임하며 단체 발전과 한인 시니어 복지 향상을 위해 헌신해온 조원훈 전 회장이 17일 향년 87세로 별세했습니다. 미동부 충청도 향후회와 푸른투어가 상생협력과 교류 확대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해 향후회 복지 증진과 한인 사회 발전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미국 영화 산업계 최대 축제인 아카데미 시상식을 지켜보는 시청자 수가 20여 년 전과 비교해 70%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란 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정상회담을 한 달 정도 연기하자고 중국 측에 요청했습니다. 2026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결승전에서 베네수엘라가 미국을 상대로 3대2로 승리해 참가 이래 최초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현재 미국 전역의 평균 디젤 가격이 갤런당 4.99달러까지 올라 한 달 전보다 37% 급등해 전반적인 소비자 물가 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자율주행과 AI 기술에 필요한 반도체를 자체 생산하기 위한 공장 테라팹 건설 프로젝트를 일주일 안에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스토니브룩 뉴욕 주립대학교 찰스왕 센터에서 한국의 전통 종이 예술을 조명하는 특별전 신성한 종이 한국의 의식용 예술이 5월 24일까지 열립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목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4도, 최저 기온은 39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7시 1분, 해지는 시간은 7시 7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5월 2일 토요일 뉴욕 양키스 코리안 나잇 행사가 열립니다. 3월 23일까지 티켓을 구매하는 야구 팬들에게는 태극기가 새겨진 모자가 증정됩니다. 티켓 판매 수익금 중 $5는 뉴욕 한인변호사협회가 올해 설립 예정인 장학재단에 기부됩니다. 뜻 있는 행사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합니다. 지금 바로 티켓 예매하세요. 이상으로 3월 18일 수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